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점 노골화됐던 인종주의가 위험수위에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좀 두드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지금 백인 농부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가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조작됐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살된 백인들의 묘지가 줄져 서 있다.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네. 네. 그건 남아공이 아니고 네. 저기 콩고에 있는 곳이고 그게 백인 묘지인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거고. 또 이 잘못된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네요. 또 그 다음날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와 다양성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등록 못한다. 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하고 있는 한 6,700명 정도 외국인 학생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에 더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버드대는 즉각 법원에다가 이 집행을 갖다 일단 정리시켜 달라. 그래서 법원이 몇 시간 만에 그냥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네. 근데 법원 판결이 또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이름과 국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또 압박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인종주의라고 한다면 약간 기존의 인종주의 약간 좀 차별되는 게 기존의 인종주의는 흑인 아시아인들이 열등하다. 백인들이 우월하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열등하기 때문에 백인들이 대접받아야 된다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걸 기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대량 학살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그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남아공은 옛날에 그 유명한 흑백 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시행됐습니다. 백인 소수 정부가 하다가 94년에 철폐됐는데 그 이후부터 남아공에서는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그거는 그 차별받던 그 전에 그 백인 정부를 구성했던 백인들이 하던 주장일 따름인데 그걸 네. 갖다가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올해부터 남아공에서 토지 수용법이 발효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백인 농부들이 토지가 몰수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1일 남아공의 백인 주민 49명을 백인 농부들이죠. 아프리카너라고 보통 부르는데 난민으로 수용해 줬습니다. 아주 네. 미국이 전 세계를 보내줘서 아주 극진하게 모셔온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비백인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나고 있는데. 그렇죠. 가서 백인들 아주 전 세계 조수 백인들 정중하게 모셔왔으니 이게 뭐 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지금 하버드 대학교 관련해서 뭐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요. 네, 졸업 네. 예정자들도 네. 많아서 이 문제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은 미국으로는 외국의 인재들이 못 들어오는 거겠죠. 하버드 대학은 안 가려고 하겠죠. 예. 미국은 치명적인 손해가 네.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터진 이후로 그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갖다가 너무 가혹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6만 명의 사망자가 나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대학가에서 많이 벌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위를 돕고서 미국 내 친이스라엘 보수 세력들이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반유대주의란 서방 기독교 사회에서 고대부터 유대인을 차별하고 탄압하던 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반유대주의를 갖다가 반이스라엘 정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등치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런 팔레스타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갖다가 반유대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에서 이건 새로운 인종주의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 대학들한테 반이스라엘 정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막아라. 즉 이건 반유대주의다 해서 그런 반유대주의를 방지해라. 대책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은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반이스라엘 시위의 근거지였던 뉴욕의 컬럼비아 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정부 요구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가 지난 4월 14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 그 엘렌 가버 하버드 대 총장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도. 정부가 언급한 일부 요구는 반이스라엘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하버드의 지적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규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거 수용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 다음날 즉각 약 23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정부 보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발표 뒤 다른 대학도 그럼 우리 또 하버드처럼 해야겠구나. 하버드에 동참하겠다 해서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대치 전선이 넓어진 거죠. 네.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앞서 평가가- 말했지만은 이 네. 두 가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인종주의,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를 드러내주는 장악한 사건이었는데 흔히 말하는 이 트럼프 인종주의가 다양성과 반유대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대를 주축으로 해서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그걸 갖다가 이 두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한 개인으로서의 트럼프가 인종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할 것 그걸 같습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트럼프는 1970년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약간 인종주의적 행태로 구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의 부동산 회사가 흑인 세입자를 차별한다. 그래서 네. 재판까지 받았고요. 특히 트럼프는 19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정치권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인종주의적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9년 뉴욕 센트럴 공원에서 백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네. 범인으로 5명의 흑인이 체포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흑인들이 모두 무죄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2024년까지 작년까지 줄곧 얘네들이 범인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습니다. 또 가장 유명한 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갖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멕시코 이민자들이 강간범죄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민 반대, 국경 장벽 설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죠. 또 선거 위서 때 정치적 올바름을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은 인종주의에 입각한 반다양성 정책의 뿌리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최근까지도 뭐 다양성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올바름 네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였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야겠죠? 설명해 주세요. 예. 트럼프가 반대한다는 다양성 정책이라는 것은 영어 이니셜로 DEI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DEI라고 합니다. 네. 다양성 정책은 인종, 젠더, 민족 등 개인의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길게는 19세기 미국의 노예 해방 이후 그렇죠. 예. 또 가깝게는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이후에 꾸준히 시행되던 반차별 정책이 이걸로 승화된 거죠. 특히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취임 첫날 했던 2021년 1월 20일 날 다양성 증진을 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공식 정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정치적 올바름이라 한다는 말은 보통 PC라고 그러는데 Political Correctness 영어로. 네.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를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화와 가치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양성 정책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 정책과 정치적 올바름이 이게 미국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았는데 백인 보수층이나 백인 저항력 중하류층들은 불만이 커졌습니다. 자신들이 미국의 주인인데 이상하게 유색인종들이나 이민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다양성 정책과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다. 네. 이런 주장. 이게 아까 말했던 트럼프 정부 그렇죠. 예.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하는 정책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그래서 트럼프주의라는 것은 바로 인종주의인 백인 민족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 우선주의가 짝을 이루면서 트럼프주의가 완성된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2016년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집권 뒤 미국에서는 인종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라온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2017년 8월 12일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남북은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있는데 예. 이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인종주의 세력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쿠클러스 클랜 보통 KKK를 하죠. 네. 이 단체뿐만 아니라 뭐 네오나치, 대한우파 등 새로운 인종주의 단체들 구구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네. 유색인종, 이민자 반대 구호를 외치고 특히 유대인은 백인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폭동에 대해서 양쪽 다 문제가 있고 양쪽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해서 은연중에 구구 세력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비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말했던 반유대주의 구호. 미국에는 이 반유대주의가 금기 사안인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막강한 유대인 사회가 뭐 엄청 역풍이 불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 자체 그래도 트럼프한테는 반유대주의를 더 확실하게 반대해야겠다고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대를 자기의 정치적 도구로 재장착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도 자기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게 된 거고 또 유대인들과도 아주 지지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 2017년도에 있었던 샬럿스빌 폭동 이후에 트럼프 진영 내에서는 인종주의가 오히려 좀 심화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그렇게 볼 된 수가 있죠. 거네요. 오히려 심화됐죠. 네. 이때부터 트럼프의 인종주의는 앞서 말했던 다양성 및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대가 주축이 되면서 발전돼 나간 거죠. 네. 이미 트럼프와 그 지지층들은 다양성 정책에 앞서 말한 대로 인종, 젠더, 민족 정치성에 바탕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백인들이 차별받고 있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죠. 네. 이런 주장은 트럼프가 이제 다시 대선에 출마했던 2020년 때 정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2020년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 체포관에서 폭력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른바 각성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차별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각성해야 된다. 네. 근데 이런 각성 문화에 대해서 반발이 더 생긴 거죠. 네. 앞서 말했던 흑인 저학력 중하류층들이나 보수 세력들이 우리가 역차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리고 각성 운동이 우리를 갖다 더 압박하고 탄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맨해튼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크리스토퍼 러퍼라는 사람이 연방 정부에서 좌파 인종주의를 척결하는 대한혁명이다. 이런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게 된다면 행정명령으로 다양성 프로그램을 종식시켜버리고 인종을 고려하는 엄격한 평등성 정책으로 다양성 정책을 대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지침을 준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즉각 이걸 받아갖고서 선거운동의 키포인트로 삼았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에 낙선을 했죠.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을 했다 하고서 더 결집을 해갖고서 이른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마가 운동 마가가 또 이제 발생을 하게 본격적으로 더 되는군요. 발전하게 된 네. 거죠. 그럼 트럼프 재집권하게 됐으니 올해부터는 더 심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네. 1월 20일 날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을 다양성을 폐기한 행정명령으로 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반다양성 정책의 기초에서 흑인 합참의장인 찰스 브라운을 경질했습니다. 피터 헤그셋 국방장관이 찰스 브라운이 다양성 정책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데도 합참의장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다양성 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공직자 대부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흑인, 여성, 성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앞서 말한 대로 2023년 터진 가자 전쟁에 반발하는 미국 내의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갖다가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주의를 활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주 예. 큰 한몫을 한 거죠. 네.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아서 정부 조직 축소, 공무원 감원을 하는데 이런 반다양성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사람들 막 잘라버린 거죠.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남아공에서 계속 백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주장을 계속 퍼뜨렸어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7일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 도중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서 이건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글쎄요. 지금 21세기에 네, 21세기. 인종주의 이 이야기가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인종주의 반일이지 진짜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하버드대 사건은 조처는 법원에서 이제 본안 심리를 할 텐데 아마 네. 이것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법원이나 판사가 이 트럼프의 이 행정 조치를 갖다가 받아들여 준다면 앞으로 미국 역사에서 두고두고 흑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들의 지지층을 의식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는 당장 하버드한테 줄 20억 달러를 갖다가 지가학교에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기 선임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이 오비슨의 온리 던 론리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